자, 오늘 제가 이 강의 제목으로 잡은 것은 옥수수 돼지 사이클인데요. 아니, 이 회사에 돈 벌려 화장품 팔아서 돈 된다고 해서 왔는데 무슨 돼지가 왔다 갔다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러 가죠. 뭐 돼지 꿈에 뭐 몇 마리만 봐도 복권 사러 가는데요. 돼지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재수가 좋아요. 그렇죠?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 옥수수 돼지 사이클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이 경제학의 학술 용어입니다. 학문 용어예요, 학문 용어. 작년 가을부터요. 작년 가을에 일기가 안 좋아가지고 배추 파동이 났어요. 그렇죠?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씩 막 하고, 서울에서는 그것이 없어가지고 야단 법석을 해요. 배추를 사러 갔는데 배추가 없어요. 무슨 10,000원 아니라 20,000원이라도.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긴급하게 중국에서 막 검사도 막 대충 하고 막 배추를 대량 도입을 했죠. 거기다가 김치 도입량도 수입량도 마구마구 관세를 없애주고 막 늘려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농부들이 배추밭을 갈아엎고 있어요. 그렇죠? 한 포기에 10,000원 하는 배추가 800원으로 떨어졌는데 농부들이 출하하는데 400원이랍니다. 그런데 그걸 뽑아가지고 차에 실는데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갈아엎는 게 이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배추 파동이 난 겁니다. 지난해는 너무 비싸서 배추 파동, 이번에는 값이 너무 떨어져서 죄다 갈아엎어가지고 배추 파동. 그렇죠? 근데 또 금년 여름에 수박 파동이 난다고 예고를 해놨더라고요. 정부에서 배추를 많이 심으라고 해가지고 수박 심을 땅에다가 배추를 심었대요 지금. 그래서 수박이 없답니다 지금. 수박 파동 나게 생겼어요 또 이제. 그런데 이런 농산물 파동이요, 매년 나요. 매년 돌아가면서 고추 파동, 양파 파동, 마늘 파동, 돼지 파동, 소 파동. 그렇죠? 저쪽 경상도 저쪽 의성이나 이쪽으로 가면 양파, 마늘 굉장히 많이 심어요. 근데 그게 풍작이 들면요, 죄다 이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내버려 가지고 그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안 그러면 그냥 갈아엎던가.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또 어떤 해는요, 양파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양파를 달라는 소리를 못해요. 없어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가격이 폭등했다가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자꾸 일어나요. 자꾸 일어나.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닌데 매년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럼 왜 그것이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옥수수 돼지 사이클입니다. 옥수수 한번 비춰봐요. 자, 이 옥수수 돼지 사이클 메커니즘인데요, 이 미국에서 정립된 이론입니다. 돼지 사료가 옥수수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옥수수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옥수수 가격이 싸면은 돼지 사료값이 싼 거죠. 그러면 돼지를 먹이는 것이 수지가 맞아요. 수지가 맞으니까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새끼를 내서 더 많이 키우기 위해서 돼지 출하를 기피합니다. 그러면 시중에 도살장에 가는 돼지 수가 적어져요. 그러겠죠? 그러면 돼지 가격이 올라가요. 폭등해요. 돼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농부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하하, 돼지 키우면 돈 벌겠구나.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돼지를 키우기 시작해요. 그렇죠? 돼지를 키우기 시작해. 그러면 돼지가 많아지니까 사료 수요가 많아져서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옥수수 가격은 올라갔는데 지금까지 키운 돼지 수가 많으니까 돼지 출하량이 많아가지고 돼지 공급량이 늘어서 돼지 가격이 떨어져요. 이번에는 이제 돼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엄에 뜨거라 하고 너도 나도 조금 떨어졌을 때 몽땅 팔아치우자 하고 돼지 출하가 홍수를 이루어요. 그러면 돼지 사육이 왕창 떨어져요. 이제. 돼지가 없어 이제 계속. 그러다 보면은
돼지 사료인 옥수수 수요가 떨어지니까 옥수수 가격이 떨어져요. 옥수수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돼지를 키울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이클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요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계속 몇 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해요. 요게 옥수수 돼지 사이클이에요. 요게 농산물 파동의 주범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하면은요, 요건 농산물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공산품이나 서비스업에도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돈벌이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아이고 저거 하면 돈 번다는데 하고 마구 달려들면은 다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저쪽 대구에 가면은 곰탕집이 유명한 데가 하나 있어요. 할매곰탕이라고. 근데 미국 사람이 그걸 보고 이상하다, 할매 뼈다구 곰탕인데, 미국 사람이 보더니 아니 할머니를 잡아서 저기서 파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가만히 보니까 좀 그래요. 할매 뼈다구 곰탕. 그러니 참 우리는 전혀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집이 하나 있어요. 저도 먹어봤는데 별 맛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말이죠, 곰탕집이 얼마나 많이 들어서는지 그거 잘 된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최근에 가봤더니 전부 팔이 날리고 앉아 있어요. 너무 많이 생겼어 거기에. 그래가지고 망한 집도 나오고 그러더라고. 또 대구 저쪽에 가면은 뭐라고 그러나, 그 돼지 족발 있잖아. 야, 기가 막히게 맛있는 데가 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 조그마한 구멍가게. 그런데 그렇게 맛있어. 그래서 그 집에 돼지 족발을 먹으려면 막 줄을 서야 돼요. 그러게 되니까 주변에 족발집이 얼마나 많이 생기든지 말이죠. 막 대형 뭐 거기는 뭐 원조 족발, 뭐 진짜 원조 족발, 뭐 그래가지고 막 생기는데 너무 많이 생겼어. 너무 많이. 거기에 수요자는 제한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생기니까 좀 팔이 날리고 앉아 있어요. 요게 옥수수 돼지 사이클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건 이렇게 하고 내 시스템을 이렇게 갖춰 내가 돈벌이가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벌린다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런 예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우리나라 수출 1, 2위를 차지한 게 뭡니까? 가발과 합판입니다. 가발, 합판. 우리 이 손재주가 좋잖아요. 가발 만드는 거. 그래서 엿장수들이, 나이 지키신 분들 엿장수들이 엄마 머리 사러 다니죠. 머리칼 그 머리 팔아가지고 뭐 하고 그래서요. 그거 가지고 가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솜씨가 좋으니까. 그다음에 자동차가 1, 2등, 전자가 1, 2등이 아니고 가발 합판이 수출 1, 2등이었어요. 노동집약적 수공업이니까.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가발업자들이 젖살 깎아먹기 출혈 경쟁을 하다가 다 망했어. 돈이 된다더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한 거야. 그냥 너도 나도. 자, 이런 식으로 너도 나도 덤벼들면, 다시 말하면 잘 된다더라, 그것은 좋다더라 그러니까 마구 뛰어들면은 같이 망한다. 공멸한다. 대학의 학과도 그렇고요, 직업도 그렇습니다. 의과대학 좋다, 법과대학 좋다, 또 무슨 뭐 디자인학과 좋다, 그런 것들 마구 막 머리 싸질머지고 갔는데 지금은 거기 졸업해가지고 취직이 안 돼요. 저번에 서울에서 디자인 포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요, 일본 교수들도 많이 왔더라고. 우리나라 디자인학과의 대학생 수가 일본의 2배랍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인구의 3배예요. 그런데 디자인학과 대학생 수가 일본의 2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인기가 있다고 해서 마구 가니까, 우리 며느리도 디자인학과 나왔거든. 결국 때려치우고 시집 왔는데 고생 무지무지하게 했더라고. 그래서 그 디자인 업계에서는 30대 중반이면 할머니 취급하는데요, 뉴 아이디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30대 중반, 여기 디자인 하시는 분들 계신, 우리 며느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가 그렇게 못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그러더라고요. 30대 중반이면 할머니 취급하고, 거기에 뭐 팀장이나 무슨 뭐
간분한 30대 중반에 남지 나머지는 전부 비가번쩍한 20대 때 이 디자인을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리고 그러면 너 봉급 어떻게 받냐 그랬더니 봉급을 주는 게 아니랍니다. 주는 게 아니고 네가 디자인한 것이 시장에서 얼마나 팔리냐 가지고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피를 말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디자인했는데 한 개도 안 팔린대요. 한 개도. 그럼 봉급 없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뭡니까? 능력주의죠.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맨 밤새도록 뭐 하다가 불량 인스턴트만 먹어가지고 우리 손녀딸 손자가 아토피아 가지고 아주 죽을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뭐가 좋다더라 해서 자유의지가 아니고 그 직업을 선택하면 반드시 똑같이 손해를 본다. 이걸 논리학에서는 합성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합성의 오류. 합성의 오류, fallacy of composition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논리학에서 이 논리적 오류로 쓰는 말인데 이걸 경제학에 썼습니다. 한 부분에 대하여 진실인 것을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전체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진실이라고 보는 오류, 잘못.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배추 농사가 어느 한 농가만 배추 농사가 무지무지하게 풍작이 잘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농가는 많은 돈을 법니다. 그렇죠? 한 농가만 배추 농사가 아주 잘 됐다. 그러면 그 농가는 큰 돈을 벌어요. 그런데 모든 농가가 다 잘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망해요. 다 같이 망해요. 부분에 대해서 진실인 것이 전체에 대해서는 진실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매우 존경받고 신중한 행동이고 참 훌륭한 분이다 그러지만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바보 같은 짓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그 천주교 신자분도 계시고 불교 신자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요. 성철 스님 그러면 불교 신자분들은 깜빡 죽죠. 어이구 존경을 하면 법정 스님 어이구 존경. 김수환 추기경님 어이구 성자 같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중하게 또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만은 자 우리 전 국민이 산에 가서 입산 수도하고 신부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당장 망해버려요.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진실인 것이 전체에 대해서는 진실이 아닙니다. 이걸 합성의 오류라고 그래요. 이게 논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논리학에서 나오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도로를 달릴 때 갓길로 나 혼자 달리면 무지하게 좋아요. 그렇죠? 나 혼자만 달리면 무지하게 좋죠. 그런데 다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달리면 교통사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부분에 대해서 진실인 것이 전체에 대해서는 진실이 아니에요. 오페라를 감상하러 가가지고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그놈이 일어섰다. 혼자만 일어서면 무지하게 잘 보여요. 다 일어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걸 합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합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좋다 그런 말이에요.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업자분은 지금 아주 눈이 매력적이에요. 코가 매력적이에요. 아주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미소가 매력적이야. 이 네 분을 합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아름다운 부인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프랑켄슈타인 같은 분이 나타나요. 이게 합성의 오류예요. 다시 말하면 다 부분적으로 보면 좋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좋지 않다. 그런 게 수없이 많습니다. 모든 인간 세상에 경제 사회적인 문제는 전부 합성의 오류로 되어 있어요.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것이 전체에 대해서는 좋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경제 변수만 생각해 봅시다. 세금을 깎아주자. 괜찮죠?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자. 괜찮죠? 수출을 잘하자. 괜찮죠? 물가를 안정시키자. 좋죠? 근데 그 변수들이 양립합니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세금을 깎아주고 임금을 올려주면 물가 안정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임금이 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물가 안정이 돼요? 세금을 깎아주면 국가가 쓸 돈은 많은데 돈 찍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출 안 돼요. 수출 안 됩니다. 모든 경제 변수가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하나를 놓고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속담에 안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다고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 들어보면 다 맞아 그 말이. 전체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듣고 봐야 돼. 이것이 합성의 오류야. 그러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분해. 분해하면 어떻게 되냐? 분해도 역시 오류가 생깁니다. 분해의 오류라는 게 또 있어요. 밸런스 오브 디비전. 전체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인데 나눠놓고 보니까 안 맞더라. 그런 말이에요. 나눠놓고 보니까 안 맞더라. 전체에 대해 진실인 것을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부분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진실이라고 믿는 잘못. 이것은 분해의 오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물은 타지 않는다. 물이 안 타지요. 그러므로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도 필연적으로 타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은 액체다. 그러므로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도 필연적으로 액체다. 나눠놓으면 액체가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액체인데 합해놓으면 액체인데 나눠놓으니까 액체가 아니더라. 그런 말이죠. 팔은 짝수다. 짝수 맞죠? 팔은 짝수다. 그러므로 8을 구성하는 3과 5는 짝수다. 어때요? 안 맞잖아요. 짝수가 아니에요. 전체에 대해 진실인 것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좋은 것이 각 개인에게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만약에 합성의 오류나 분해의 오류가 없다면은 사회는 매우 안정적이고 화기애애할 겁니다. 개인에 좋은 게 전체에도 좋으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둘 다 전체에 좋은 것이 개인에게는 안 좋고 개인에게 좋은 것이 전체에는 안 좋아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그 사업을 하면 돈을 번다더라. 어떤 직업이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몽땅 거기 끌어가면 다 돈 버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이에요.